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핵심 요약 강의 1강 강의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기출문제를 보면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개 문제에서 22개 내지 3개까지는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사회복지 실천론이 쉽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는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어렵게 출제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실천론이 좀 어려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의 문제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은 우리가 가치와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면접과 연관된 거, 그리고 사례관리와 연관된 거, 관계론과 연관된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실천 기술론보다는 사례 문제가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사례 문제 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의 챕터 3를 보면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나중에 단원별 문제나 실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론에 해당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사업을 영어로 social work이라고 하는데 사회사업을 다른 말로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가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프리랜더와 앱트라는 학자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아래 도표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워밍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사회복지는 목표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실천 활동에 의해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 제도가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제도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정책적인 그러한 측면은 바로 사회복지라고 말하거든요. 이러한 사회 제도를 활용해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순관 이념을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전문적 실천 개입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전문적 실천 개입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실천 개입이니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이 되겠고 이걸 다른 말로 social work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이라 한다. 자, 밑에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실천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중에 어떤 것이 광의 개념이냐? 사회복지가 광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왼쪽에 있죠? 사회사업이 오른쪽에 있죠? 자, 거기에서 이렇게 부등호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즉, 사회복지가 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사업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네, 인간지향적입니다. 대상은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관계론에 나오겠지만 개별화하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즉, 그 클라이언트마다 독특성이 있으니 그걸 인정해서 다른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개별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대상을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사후 동그라미, 치료 동그라미, 소극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사후 치료는요, 사전 예방보다는 소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사업적인 측면인데 이러한 실천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러면서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소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비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의는 실천적이다. 실천적의 어의가 있는 것이 사회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은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가 가치, 지식,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틀렛이란 학자가 말한 것인데 지식과 기술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맨 아래 실천은 역동적인 실천입니다. 역동적이란 말을 아시죠? 역동성, 역동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나타나는 건데 그 상호작용하는 힘은 사회복지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의 의미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쪽은 바람직한 사회가 됩니다. 사회의 동그라미요. 환경지향적이라 말하고요. 대상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제도나 정책적인 측면이니까 사전예방이고요. 적극적이고요. 생산적이라는 말을 해요. 어의는 이상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도적, 정책적, 제도 동그라미, 정책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실천은 고정적이다. 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도나 정책이 잦은 변경을 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변경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실천보다 사회사업보다는 고정적인 그러한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를 맞췄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쭉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에서 사회사업적인 측면의 키워드를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셜워크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를 밑으로 씁니다. 바람직한 인간입니다. 이 바람직한 인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그리고 사후죠. 사후치료적인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대상은 개별적 기능은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중에서 사회사업, 즉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이론적 개념입니다.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의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동그라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은 욕구 충족과 사회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사회복지라고 말합니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 가로 거기 묶어주십시오. 이게 나오면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의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사자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자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비 욕구에 직접 관계된다. 소자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 곳에 활용하는 기능적 보완성을 갖는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 목적으로서 이윤 동기가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영리죠. 비영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 제도들의 기능적인 실패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욕구 충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인데 다른 제도들의 기능적인 실패가 있었다. 그럴 때 이제 사회복지가 기능을 담당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 의거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특성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단어 있었죠. 이건 나중에 정책에서 공사 소통비라고 하는 윌렌스키 로버가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의 기준에서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버는 공사 소통비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암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측면보다 공식적인 조직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에 의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욕구의 충족입니다. B자입니다. 소비 욕구의 충족, 소비 욕구의 충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소비적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이라 합니다.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추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윌렌스키 로버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팁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에서나 실천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주로 나오는 영역은 정책론입니다. 기능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 존엄성의 동그라미,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성장과 발달의 가로, 그 다음에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 또는 사회통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통합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사회복지의 기능이라고 말해요. 사회복지 기능은 크게 말하면 인간과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확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장, 그 다음에 사회를 보면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은 정상화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자, 지역사회 보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보통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정상화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정상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사회통합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공급주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급주체는 사회복지 기관을 공급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조적 생활 원리의 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조의 대표적인 것이 자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만 동그라미요.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리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복지다원주의와 연관성이 있죠. 복지다원주의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지방분권화입니다. 지방분권화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급주체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유재량권 확대, 오른쪽에다가 축소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탈규제화 시대예요. 따라서 이 사회복지 공급주체, 즉 기관의 자유재량권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사회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마다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암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회화, 종교, 통합, 정치, 통제, 경제, 소생분, 마지막입니다. 복지, 부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하나 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제도고요. 뒤에 있는 것은 기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 제도는 사회와 기능이 있다는 거. 종교 제도는 이거 사회 통합입니다. 정치 제도는 이거 사회 통제입니다. 사회 통제는 질서 유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는 뭐겠습니까? 소비, 생산, 분배를 말합니다. 복지는 뭘까요? 네, 상부, 상조, 상호, 부조를 말합니다. 상부, 상조의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알아놓으면 연결 문제나 사례 문제 대비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론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에 가족은 출산, 사회화, 보호, 친밀관계, 정서적 지원인데 사회화가 키워드예요. 종교제도는 영적 성장 및 발달, 사회통합, 키워드는 사회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제도는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 그 다음에 교환, 고용인데 생산, 분배, 소비가 중요한 단어예요. 정치제도는 집합적 목표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분배, 질서 유지, 사회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회통제예요. 사회통제 가로 묶어주시고요. 사회복지제도는 상호부조, 박애, 상부상조입니다. 여기서 상호부조가 나올 수도 있고 상부상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부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밑에 사회복지학의 다학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인접 학문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학제적 요소가 있다. 다학제 또는 다학문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죠. 성격이 있다. 이 다자가 바로 많을 다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절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사회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회 문제의 그러한 측면을 아는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심리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많은 심리학자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정신의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의학적인 측면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학,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제학도 우리 사회복지 학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 사회복지, 법제론을 배우죠. 이 법령의 제정, 개정 이런 것들은 바로 정치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환경 속 인간에 의거한 실천을 합니다. 따라서 환경도 클라이언트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 다문화적인 요소,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인류학은 중요한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학문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학제, 다학문적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면 로마니신이 나옵니다. 로마니신의 개념 변화에서 미분화된 농업사회, 거기다가 과거라고 써주시고요. 분화된 산업사회, 현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윌렌스키-르보, 즉 이분법적으로 사회복지의 정책 모형을 나눈 사람인데 과거에는 보완적, 다른 말로 자녀적 모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제도적 모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제가 보완적, 제도적이라는 말을 써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걸 먼저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자선. 자, 왼쪽에 있는 아래를 쭉 갑니다.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시혜라고 쓰면 됩니다. 자선은 시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민 대상의 특수한 서비스 활동이라 돼 있죠. 빈민의 동그라미 치고요. 특수한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준 달성입니다. 최저의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개인적 개혁입니다. 문제 해결에 가로 쳐주시고요. 개인적 개혁에 가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 이 자발성은 민간 지원을 말합니다. 자발성은 민간 지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빈민 구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발성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어떤 빈민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런티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자원봉사자들이요. 자, 이 민간이 자발성에 입각해서 그 빈민들을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공지원보다는 민간 지원을 과거에는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민권. 시민권은요, right,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 활동. 전체 국민에 가로쳐 주시고 보편적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최적 기준 달성. 최적에 동그라미 치고요. 최적의 동의어 가로 열고 적정입니다. 적정. 적정 기준 그래도 되고요. 적정 수준 달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예방 중심의 사회적 개혁. 문제 예방에 가로치고요. 사회적 개혁에 가로치면 됩니다. 과거에는요, 개인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책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 개혁이고요. 여기는 아니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사회적인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개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성, 공공지원을 말합니다.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분화된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니 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니 신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에서 무엇으로, 뭐에서 무엇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것을 화살표로 지금 해놨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해놨는데 우리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자, 그리고 최적 기준 달성, 적정 기준 달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개혁을 강조한다 했습니다. 사회적 개혁, 가로 열고 문제 예방이었습니다. 여기 공공성은 공공지원을 말합니다. 공공성은 공공지원을 말한다. 자, 여기 5가지 정도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권리성은 시민권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선에서 권리성, 자선에서 시민권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자발성에서 공공성이다. 자발성은 4글자로 민간 지원이라 했습니다. 자발성은 민간 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지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니라 여기는 빈민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빈민 대상에게 특수한 서비스 활동을 한다 그랬죠. 여기는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이고 여기는 개인적 개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최저라는 단어와 최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르냐? 최저는 겨우 생활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주는 게 최저입니다. 최적은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최적 적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4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바로 핑거스와 미나안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그 다음 가로 시작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가로 닫고요. 지금 제가 가로친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2번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가 끊어요.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자, 환경체계가 여기서부터 가로요. 환경체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3번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이 끊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운영이나 효율적인 운영은 사회복지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이나 거기서부터 가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가로 닫고요. 4번째,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활동이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입니다.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간단하게 판서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도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 대처하도록 해결 능력의 향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2번째, 환경체계. 환경체계는 자원을 말합니다. 자, 환경체계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입니다. 환경체계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자, 이러한 것들을 원조하는 것이죠. 이 2가지를 원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3번째,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 운영 추구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 운영 추구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향상입니다. 사회정책이라 나와도 됩니다.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하는 거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정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가장 기본이니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2번입니다. NASW가 나왔는데 NASW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이니셜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3번 별표, 3번이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나온 겁니다.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신감을 고양하고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맨 위에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2번 자원을 취득하도록 돕는다. 3번 우선 패스하고요. 4번 개인과 환경 내의 사람, 조직과 상호관계 하도록 촉진한다.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2번째에 있었습니다.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조직은 사회복지기관을 말합니다. 제도는 정책을 말하겠죠. 따라서 사회복지기관과 정책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맨 아래에 있었던 거요.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오른쪽에 쓰세요. 사람이 조직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려요. 여기서 조직은 바로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인데요.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인데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반응합니까? 바로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실천의 주체가 바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 중간적, 중시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시를 마이크로, 그 다음에 거시를 매크로, 그 다음에 중간을 또는 중시를 메조라고 말합니다. 자, 미시적 수준의 실천은 저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시적 수준의 실천은 개인의 가장 친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입니다. 대개 클라이언트와 1대1의 관계를 갖는 거죠. 개인의 심리 사회적 상태,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동료와의 관계, 기타 가족 구성 간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다음 가로 클라이언트와 문제 해결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클라이언트와 1대1의 별표, 1대1로 만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실천의 동그라미입니다. 2번입니다. 거시적 수준입니다. 자, 거시적 수준은 클라이언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 전체 사회나 국가의 복지 체계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입니다. 가로 닫고요. 사회와 국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거시가 되는 겁니다. 거시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가로 국가나 사회의 복지정책 또는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발이나 정책 분석이나 정책 대안의 발굴 및 제시, 제안된 법안의 동그라미, 제안된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증언 등의 활동을 주로 합니다. 기관이나 조직의 행정체계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안의 제시, 취약계층의 권익 옹호 등에도 관여하는 것이 거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체계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조직의 행정체계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안 제시,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에 나가서 취약계층에 대해 권익을 옹호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시적인 활동입니다. 가로 닫고요. 거시 수준에서의 활동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특정 대상의 클라이언트를 염두에 두고 클라이언트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간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간접 실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간접 실천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중간 들어갑니다.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의 중간 수준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중간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 정책 문제나 기관 또는 기관의 문제, 이들 행정체계 기관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관계 양상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3번 별표 치면 됩니다. 대개 이 중간 수준은 우리가 연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간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 별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한다 그랬어요. 클라이언트는 1대1 뭐예요? 미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발굴은 뭐예요? 거시. 이것을 연결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시라고 말합니다. 자조 집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집단이에요. 집단의 동그라미, 이 집단은 소집단인데 소집단이 바로 중간, 중시가 되는 거예요. 자조 집단 및 치료 집단의 조직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책의 크기에 따라 구분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책의 크기에 따라서 첫 번째 미시적 수준,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시적 수준, 그 다음에 중시적 수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는 클라이언트와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개인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우리가 직접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시적 수준은 정책,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조직의 행정체계, 자, 이러한 것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 있다. 그러면 그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권익옹호 활동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간접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시가 있습니다. 중시는 미시와 거시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을 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시는 소집단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조집단이라든지 치료집단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조집단이나 치료집단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것 말고 또 있죠. 자원을 발굴해서 자원 발굴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연계까지 가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해주는 이러한 활동까지 우리가 바로 중시적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책의 크기에 따른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 들어갑니다. 1번과 2번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자선조직협회와 인봉환운동의 비교가 나옵니다. 정책론에도 나온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1915년에 플렉스너 비판 결과로 나타난 사회복지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실천론에만 나옵니다. 역사 문제로요. 제 기억으로 2번 정도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COS와 인봉환운동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영역에서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COS 하면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데 이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인봉환운동은 빈곤의 책임을 사회 구조에 둡니다. 환경적인 책임이다 하죠. 주요 활동가가 틀리죠. 자선조직협회는 우회방문원, 상류층, 중류층 여성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봉환운동은 지식층,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지식층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회방문원이라고 하는 것과 지식층이 중요한 단어고요. 빈곤관입니다. 개인 책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유주의 이념이 있어요. 자유주의 이념의 보수적 자유주의는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빈곤 제약관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환경의 책임, 사회개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념은 영향을 끼친 이념이에요. COS에 영향을 끼친 이념이 바로 사회진화론이에요.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해서 가치 있는 빈민만 도와준 거예요. 적자 생존의 원리죠. 그 다음에 인봉환운동은 급진주의가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해요. 진보적 자유주의가 영향을 줬습니다. 자, 실천 장소는 우회방문원에서 힌트 얻어야 돼요. 방문, 가정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봉환운동은 빈곤 지역에 직접 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거주의 동그라미. 자, 서비스를 보면 이 COS는 가치 있는 빈민을 등록을 시켜서 사회복지기관과 연락을 해서 서로 조인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조정,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봉환운동은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거주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의식교육을 시키고 체육활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다라고 보면 돼요. 시사점입니다. 개별사회사업, 우리가 이제 개별사회사업을 케이스웍이라 하는데 개별사회사업의 효시, 시초가 된 게 자선조직협회고 그 다음에 집단사회사업의 효시가 된 게 인봉환운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두 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건데 자, 나중에 이걸 정리할 건데요. 우선 인봉환운동에다 쓰세요. 인봉환운동에는 3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R이 뭐냐? 레지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레지던스라고 하는 것은 빈민 지역에 가서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입니다. 자,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리서치가 필요하다. 사회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조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개혁이죠. 리폼이라고 하는 사회개혁.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 사회개혁을 해야 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인봉환운동의 3R을 알아놓으면 우리가 인봉환운동의 핵심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역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1915년의 동그라미요. 플렉스너라는 학자는요.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크게 말하면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많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판을 받고 사회복지계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은 1915년 이후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역 문제로 출제된 게 2번인데요. 자, 1번 그 이후에 사회복지계의 반응은 뭐였냐? 개별사회사업 방법론이 확립됩니다. 개별사회사업 방법론 확립은 이제 거기에 기여했던 학자가 바로 메리 리치몬드 여사예요. 그래서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소셜 다이아고노시스라고 하는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저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17년이에요. 전문사회복지학교가 미국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전문사회복지학교의 설립의 밑줄.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뉴욕 자선학교 이외에 2년 과정의 정규교육을 위해 1919년까지 17개의 전문사회복지학교가 설립됩니다. 물론 1915년 이후에요. 그 다음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아까 NASW가 있었잖아요. 그 창립이 1921년입니다. 자, 1, 2, 3, 4를 보면 모두 다 그 이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밑에 박스를 보시죠. 이 밑에 박스도 시험 문제 지문들이었는데 1번에 보니까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출간 나오죠. 1921년이에요. 그 다음에 밀포드 회의가 나오죠. 밀포드 회의가 유명한 회의잖아요. 밀포드 회의는 1929년이에요. 쓰세요.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요소가 정리되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되었다. 1921년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치료사로서 또는 치료자 동그라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이게 20년대예요. 1920년대. 자, 그러면 플렉스너의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그 연도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1, 2, 3, 4네요. 자, CF의 별표. 자, CF가 답이었거든요. 자, 의사인 카버트는 자,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아주 지엽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은 1905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1915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내용으로 출제가 된 거죠. 자, 이 플렉스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어차피 점검하실 거잖아요. 기출문제 점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너는 기출문제 점검하시면 될 일입니다. 자, 1번에 있는 COS 인봉환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복지론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이나 거기에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봉환운동, 플렉스너의 사회복지계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비판 후에 나타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연역 중심으로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